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께서 오셨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경선 중이시죠? 네, 여러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 처음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뛰고 있고요. 저희는 정책적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지금 너무 바빴는데 오늘 허민 선생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살다가 또 기자 생활하면서 선생님 소리도 다 듣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윤희숙 후보께서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대에서 석사를 하셨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그다음에 KDI에서 교수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의원 생활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제 뜻한 바에 있어서 그만두시고, 네. 그리고 다시 정치권에서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장 또 혁신위원장 두루 주요한 글들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생각나는 거는 나도 임차인입니다. 그죠? 나는 임차인. 나는 임차인입니다. 조사가 늘 헷갈리는데 나는 임차인입니다. 네. 국회 5분 스피치? 5분 발언이었는데 제가 4분을 썼죠. 그렇군요. 5분 스피치에서 한마디 강렬한 첫 구절로 여러분 깊은 인상을 심어줬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 발언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서울시의 주거 문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적임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두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내가 참 좋아하는 윤 의원님, 후보님 자신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기백이죠, 기백. 저는 일단 그게 제가 단연 앞선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당 이당 할 거 없이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지금 기백을 보이는 후보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네. 사실 그만큼 더 중요한 게 기백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도시의 문제점이 뭐고 어려움이 뭐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뭔가 정책적인 준비와 비전이 뚜렷한 후보예요. 저는 기백 플러스 정책적 준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전이 굉장히 뚜렷하고 비전. 지난번 아마 TV토론 TV조선에서 한 거를 보셨겠지만 정책적인 준비나 아니면 정책적인 내용을 열정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현재 없어요. 그렇군요. 오선 시장도 그 정도 열정이 안 보이던가요? 제가 이제 경쟁자니까 보통 때보다 조금 못되게 얘기를 하면 보통 때는 굉장히 선량하지만 네. 오세훈 후보님은 이미 10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얘기를 하면 그것도 이상해요. 그럼 이때까지 뭐 했는데 진즉하지 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본인도 지금 하시는 얘기를 보면 오세훈 후보님이 이때까지 본인이 했던 거를 조금 더 확장하는 얘기만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시민들이 저 10년 시켜봤는데 왜 또 시켜줘야 되지? 라는 부분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선거 취재를 많이 하고 정치권에서 정말 꽉꽉 눌러도 한 26, 7년 정치권을 취재해온 것 같은데 선거 때만 보면 그런 것이 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오래된 후보와 새로운 후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또 what is new, who is new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많이 생각이 되는 게 선거인데 오선 시장 사실은 4선전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정치인이다, 오래된 서울시장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작용을 좀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본인도 그걸 의식을 해서 뭔가 내놓으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그럼 지금 내놓으면 왜 4선 하는 동안은 뭐하고 지금까지 내놓느냐 이렇게 공격당하고 하는 그런 처지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의 또 후보니까 선의의 경쟁을 또 펼치셔야죠. 그죠? 그럼요. 그래서 네. 같은 당이기 때문에 또 더 제가 해야 되는 게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서울은 정말 지금 이재명 정권의 모든 약간 비틀린 정치가 우리 시민들의 생활의 모든 요소에 다 파고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예요. 왜냐하면 입법, 사법, 행정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방 권력까지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서울 시민의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생활의 요소에
그 이상한 정치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마지막 보루인 서울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이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이 다시 좀 일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네. 다시 일어나는 계기라는 거는 아 맞아 우리 정치인 중에 저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있었지. 그 저런 사람들이 원래 보수의 모습이지. 네. 저런 사람들이 내놓는 저런 멋있는 정책이 원래 이 당의 능력이고 정신이야. 이런 것들을 선거 기간 동안 그 상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윤희숙 후보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이재명 정권의 그 비틀린 정치, 행정, 입법, 사법까지 전부 틀어진 전부 장악한, 그래서 사실 그 정권의 독주로 나가는 것을 막는 마지막 보루가 서울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것을 승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 이 말씀을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시는 슬로건, 원 센텐스 슬로건 어떻게 표현이 되죠? 경제로 선수교체, 직진 후보 윤희숙. 경제로 선수교체, 직진 후보 윤희숙. 조금 더 풀어주신다면? 이게 뭐 또 경쟁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뭔가 오 시장이 바짝 긴장하겠네요. 네. 뭔가 좀 오락가락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후보 등록 과정에서 봤듯이 저는 대단히 실망했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한 번 안 하셨을 때는 뭐 지도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 보다. 본인의 레버리지가 워낙 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본인이 그 요구 조건으로 걸었던 게 아무 변화가 없는데 슬그머니 또 한 번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등록을 하셨잖아요. 무슨 정치를 저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듯한 느낌이 지금 당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당이 힘들 때는 그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뭔가 좀 등불이 돼야 되잖아요. 네, 등불이 되려면 네. 남보다 더 의연하고 남보다 더 강인하고 헌신하는 모습만이 저는 등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4선을 하신 중진이 대단히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좌고우면하고 오락가락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네. 그냥 4선하고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좌고우면 오락가락 우왕좌왕까지. 네. 그래서 제가 직진 후보라는 슬로건이 원래 있었는데 저희 캠프 이름이 직진 캠프예요. 직진 캠프. 좌고우면 하지 않는다. 네. 그 굉장히 오래 고민한 다음에는 네. 그 다음에 직진이다. 근데 그 직진의 내용은 서울시가 지난 20년 동안 네. 그 뭔가 경제적인 에너지가 다 소진된 지금의 네. 모습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네. 도시 안에 젊은이들이 튕겨나가는 과정만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서울 시민들에게 지금 우리 이 대도시가 우리 영광스러운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어떻게 하면 그 생기와 활력을 다시 복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스며들겠다. 이게 제 슬로건. 경제로 선수교체. 직진 후보 윤희숙. 경제로 선수교체, 직진 후보 윤희숙. 네. 지난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기회주의적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아직 유효합니까? 이번에 제가 후보 등록 과정에서의 좌고우면 우왕좌왕 그걸 얘기했는데. 네. 오락가락까지. 근데 네. 사실 작년에 그 당이 굉장히 힘들 때, 왜냐하면 대선이 끝나면 당은 쇄신해야 되잖아요. 그게 타이밍이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 진짜 저는 되게 야속했어요. 뭐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숨만 쉬고 있나. 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숨만 쉬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게 그 본인이 이 선거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런 의사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선거가 다가오니까 지금 막 당의 혁신 전도사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그렇군요. 생각이 들었고 특히 그 지난번 토론회 때도 나왔지만 작년 헌재 판결 바로 직전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간다. 같이 가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했었죠. 저도 기억합니다. 저는 네. 기억을 못했는데 이번에 기억해요.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건 뭐 기록으로 남아있죠, 사실은. 예. 근데 저는 그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오세훈 후보가 그 당시에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게 되게 놀랍고 근데도 지금은 마치 그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당으로서의 혁신 전도사로 지금 말씀하고 계셔서 도대체 그 오세훈 후보의 혁신의 본질은 뭐냐? 갈대냐 갈대? 이런 질문을 했었죠. 네.
서울시장이라면 지금 본인이 서울시장이면 최우선적으로 내놓을 정책, 그다음에 이것만큼 확실하게 지금 바로잡거나 아니면 시행해야 되겠다. 근데 약간 이게 단기적이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게 저는 따로 있는데 지금 당장은요. 서울의 가장 위기 요인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죠. 네, 네. 왜냐하면 지금 공급 절벽이 너무 심각해요. 그렇습니다. 예. 공급 절벽이 너무 심각한 이유는 박원순 시장 때 이게 그 뉴타운을 다 해제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금 공급을 계속 막고 있는 방식이에요. 네, 금융, 네, 세제 뭐 네. 모든 게 다 그래요. 네. 그런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도 저는 사실 아주 충분히 필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있어요. 말로는 공급 대책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퍼포먼스니까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기도 하고 네. 난 본인이 그렇게 필사적이라는 느낌을 시민들한테 주지 않았던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빨리 대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시장이 되면 그 순간부터 저는 이거를 시민들이 정말 저 사람 저거는 해결할 수 있겠네? 열정이 대단하네? 이런 느낌을 주면서도 방향도 맞네? 이런 그 설득을 할 수 있도록 네. 움직여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울시 만약 후보가 되신다면 서울시장 캠프는 서울시장 캠프대로 또 중앙당대로 그 또 협의하에 그 공급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서울시민들이 그 누울 자리, 일자리 누울 자리 말씀하셨으니까 맞습니다. 그 누울 자리에 대해서 좀 뭔가 그래 비전과 희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공급 대책 뭐 골자를 조금 압축적으로 표현해 준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저희 그 공급 대책의 제목이 있어요. 닥치고 공급. 닥치고 공급. 그래서 네. 제가 그 출마 선언문을 쓰면서 제가 네. 그 말을 딱 떠올렸더니 옆에서 좀 말리더라고요. 왜냐면 단어가 너무 저렴하다고. 근데 아니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아주 직관적이에요. 네네. 근데 오세훈 후보가 이걸 훔쳐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경쟁자의 그 슬로건을 훔쳐가는 후보도 아니, 처음 본인은 봤어요. 먼저 그걸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기록을 보시면 제가 3월 4일 출마 선언 때 했고 오 후보가 그거를 쓴 거는 한 보름 후에 예. 처음으로 쓰기 시작해서 마치 본인의 슬로건처럼. 그래서 그 구호를 계속 그냥 가져가십니까? 아니면 다른 거? 저는 당연히 그걸 가져가죠. 가져가시고. 제가 오너십이 네. 있죠. 네. 그래서 예. 닥치고 네. 공급이라는 네. 그만큼의 그 필사적인 느낌을 담아서 지금 사실 서울의 공급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중앙정부는 아주 이상한 DNA를 가지고 이걸 적대시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주 대차게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 이거를 진행시켜야 되는 그 의무와 역할이 서울시장일 것이에요. 네. 뭐 양도세에 의해서 보유세 지금 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일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세제로 뭘 하지 않겠다 그랬으면서 좀 세제로 사고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한 건 맞아요. 네. 근데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이 전체를 내릴 거 내리고 올릴 거 올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되는데 이재명 정권이 제가 굉장히 비틀린 정치를 한다는 게 바로 그 점이에요. 이 전반적인 그 재편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굉장히 누군가를 패는 얘기만 해요. 그 선거 전에 국민들로 하여금 그래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쟤들이 나쁜 놈인 건 맞는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막 패요. 그러면서 지금 보유세만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는 대단히 비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완전히 죄악시하고 악마화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패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자기의 세제 정책이 정당한 걸로 포장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이제 국민들이 자꾸 그런 거를 가지고 아주 단기적인 어떤 그 패는 그 느낌을 쾌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게 그렇습니다. 선거용이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점 더 합리적이고 또 좋은 정치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독소 같은 정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누울 자리에 관한 얘기고 일자리 대책 뭐 핵심적인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그게 제가 아까 약간 장기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하고 지금 일자리는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소득이 더 빨리 오르면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글로벌 도시들이 사실 그런 도시들이 있죠. 근데 서울은 부동산 가격은 문재인 정부 때 어마어마하게 실패해서 또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서울의 경제는 지금 가라앉고 있어요. 침몰한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지역 GDP 성장률이 서울이 전국 평균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앞에서 치고 나가는 도시였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되돌려야 돼요. 이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서 제가 서울의 산업적 에너지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보통 선거 때 되면은 후보들이 나와서 막 이런 거 해요. 서울을 뭐 몇 개로 짜게 해서 여기는 무슨 사람, 무슨 사람, 무슨 사람 이런 거. 포트폴리오라고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서 네. 근데 어떻게 할 건데? 그럼 한마디도 못해요. 그렇군요. 이게 네. 선거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서울의 다음 먹거리 산업을 뭔가 문화적인 컨텐츠와 그것을 파트너로 하는 산업들을 견인하는 전략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 열심히 팔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산업적인 먹거리 산업 에너지를 얘기하는 게 저게 될까? 이런 느낌들이 들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어떤 비전을 가진 사람이 구름 위를 볼 때 계단을 보여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계단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시민들이 그냥 구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 그렇죠. 이행 방안. 그리고 왜 우리가 이걸 성공할 수 있는가? 그렇죠. 우리의 기본 네. 자산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제가 요즘에 그 IP 산업이라는 지적재산권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큰 개념인데 그 얘기를 하면 여기서 하기엔 너무 좀 크지만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서울의 다음 먹거리 산업 그 산업적인 에너지를 되살릴 방안을 제가 굉장히 중요한 공약으로 지금 갖고 AI, 있습니다. IT. AI, IT를 마치 AI만 얘기하면 선언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AI를 이 전체 다음 먹거리 산업 안에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를 저희가 그 구조를 짜서 네.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기에는 조금 커요. 알겠습니다.